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중에 최근에서야 지식산업센터를 알게 되신 분들은 요즘 정말 애가 많이 타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분양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벌써 12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물론 빠른 선택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 뒤에 이제 빠른 선택이 이루어져야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서야 지식산업센터라는 걸 알았고, 이런 좋은 상품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네, 남들은 다 투자를 하고 있네, 나도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 분양받는 걸 목표로 세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분양 중인 곳들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어때요? 여기 하려고 하는데 여기 괜찮나요? 여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서 몇몇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본인이 하려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고 전화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란 부동산 상품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인 건 맞습니다. 지금 강도 높은 정부의 규제로부터 살짝 벗어나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투자적인 면도 그렇고 대출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 사이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시세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투자 전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고자 계획하신 분들이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상가를 본다든가 기숙사를 본다든가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용도가 지식산업센터인 공장이나 사무실도 그렇고 지원시설로 되어 있는 기숙사, 상가 모두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라는 한 건물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진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모델하우스 분양 홍보관을 방문해 보면은 공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기숙사를 만들어 놓은 것도 많습니다. 기숙사 들어가 보시면은 와 소리가 나죠.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라고 했는데 머릿속에 있던 그런 학교 기숙사가 아니죠. 오피스텔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옵션도 잘 갖춰지고 구조도 굉장히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는 곳들 굉장히 많죠. 아마 모델하우스 방문해 보신 분들은 지식산업센터보다 비교적 가격이 낮게 책정된 기숙사를 보고 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하우스에 만들어 놓은 기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러한 형태로 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실 공간이 아래쪽에 있고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침대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쪽으로 책상, 그리고 주방, 화장실 있고 이쪽으로 냉장고, 옆으로 TV나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 옷장, 그리고 이쪽에 소파 및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진은 현관에 들어서서 주방에서 거실 쪽을 보고 찍은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소파, 그리고 옆에 침대가 있고요. 앞에는 이제 TV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름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지 일반 오피스텔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다 마감 처리되어 있고 옵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투자로 많이 접했던 오피스텔과 비교해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피스텔과 기숙사 엄연히 다른 용도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진입을 하셔야겠는데요. 일단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오피스텔보다는 저렴하게 가격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래서 임대가도 저렴하진 않습니다. 임대 시세는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그 다음 강조하는 게 전매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와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역시 전매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재가 없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 되겠고요. 다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등으로 인해서 주택수로 간주가 될 수 있고 주택에 적용되는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상담 받으러 가면은 주택수와 관련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여기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여기는 회사가 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택수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을 들였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
이것도 아직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밑에 편의시설이 잘 들어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피스텔 건물, 단독으로만 오피스텔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같은 경우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오피스텔보다는 편의시설이 좀 더 잘 갖춰집니다.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식당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 외에 은행 CD기라든가 카페, 무인 세탁소 등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갖춰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 시에 많이 부각시키기 때문에 누구라 들어도 혹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듣고도 보면은 이거 투자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설명할 때 들어가는 말 중에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건물 안에 위치하는 곳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용도입니다. 지원시설은 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죠.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대표적인 지원시설로 상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편의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식당이 될 수도 있겠고, 카페, 은행, 병원, 법무사, 세무사 이런 것들이 지원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필라테스 헬스장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숙사 역시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지식산업센터냐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용도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은 80% 이상 나온다라는 건데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해당이 되는 얘기고, 만약에 지원시설일 경우에는 60%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일지라도 자기 자본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인기가 좋아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다, 평당 50이 붙었네, 100이 붙었네, 그럼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지원시설도 똑같이 평당 50이 붙었네, 100이 붙었네 이러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원시설이 이런 기숙사가 아니라 업무 지원시설이다, 똑같은 형태인데 용도만 다른 경우다, 비슷하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가나 기숙사 이런 것들은 지식산업센터 프리미엄이 붙는 것만큼 똑같이 붙지는 않는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와 관련해서 내놓은 공문이 되겠는데요. 제목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질의 관련 협조 요청으로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최근 들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기숙사에 대하여 일반인 분양이 가능하다는 분양대행사의 광고 등에 따라 기숙사 분양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일반인이 분양받아도 된다라고 이제 홍보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정말 일반인이 분양받아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국토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이거죠. 기숙사의 소유자는 공장주이고 사용자, 임차인은 그 공장주 소속의 근로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일반인이 그냥 분양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특정 개인이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기회 신안 내용을 부친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에서는 공동주택 기숙사가 원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숙사의 용도대로 그렇게 분양받아서 사용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기숙사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사용하는 공장주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기숙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공장주 소속에 있는 근로자가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있는 곳에 그 모집 공고를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만약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근로자가 아니라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관련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입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원칙상 일반인이 분양받는 것도 안 되지만 일반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투자하게 되는 거는 1차적으로 분양받으면 안 되는 걸 분양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차인을 놓을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한테 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숙사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요즘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뭐 교통이 안 닿는 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혹은 뭐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는 곳은 뭐 기숙사를 제공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 있는 시간을, 근무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죠. 딱 맞게 출근해서 일 딱 하고 정해진 시간이 딱 지나면 딱 맞게 퇴근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에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수원에서는 누군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준공이 난 건물에 방문을 해서 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애초에 일반인이 분양받아서는 안 된다, 일반인이 입주하면 안 된다 라는 걸로 이제 처분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무피 혹은 마이너스 피로 빨리 처분하고자 내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가 꼭 필요한 기업은 뭐 받아야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기도 하고 분양받기도 어렵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기숙사를 이제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들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고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